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그 작은 네 번째 이야기, 로어의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입사입니다. 로어는 진보의 세기 박람회 후에 MBC 방송 사장이 되었습니다. MBC의 어느 회사 RCA의 화면 속 인물 산호프는 RCA의 진보의 세기 박람회 참가에서 로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MBC 입사 후는 로어와 산호프의 관계가 나빠지자 로어는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로어는 이때의 경험에서 사장은 권력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총재로서는 이 사회로부터 무조건 지지를 얻어 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서 로어의 연봉은 25,000달러였습니다. MBC 방송사에 있을 때의 연봉 6만 달러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도스가 남겨둔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로어의 결의를 알 수 있습니다. 로어에게 방송 계통에서의 수년 동안은 대중교육의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총재가 된 로어는 관장을 해임하고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큐레이터 5명 외에 주요 직원도 해고했습니다. 농업, 지질, 그래픽 아트, 의학, 이외 분야는 전문가 없이 사무직과 기술직만 남게 되었습니다. 박람회와 달리 박물관은 연구시설이지만 로어는 대중교육이 양자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전시는 진보의 세기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기업 참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대기업이 각자 전시를 기획 설비하기 때문에 큐레이터 등 고임금 직원을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업은 전시뿐 아니라 광열비, 수도요금도 지불하기 때문에 박물관의 재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참가형 박물관은 회사가 자부담으로 하는 홍보를 회사 외부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중립기관인 것처럼 보이는 박물관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기업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것이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성공 토대였습니다. 이 박물관은 기업 이미지를 판매했지만 로어는 박물관이 기업이 쇼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다양한 배려를 했습니다. 전시 시연은 직원에게 맡겼고 후원자 명패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중요한 역할은 개별 기업의 홍보를 대행하는 것 외에 미국의 사기업 시스템 전체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심한 불황 속에서 과학기술 공업이 실업의 원흉이고 대기업은 가난한 민중의 적이라는 목소리, 자본주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로어는 미국의 미래는 번영과 자유가 사적 재산을 토대로 한다고 시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로어의 필터를 통과하자 교육 전시 형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대기업의 전면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국에서 자본주의적인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기술 박물관이 기술의 역사 전시에 중점을 둔 것과 반대로 로어의 박물관은 신기술을 전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미국 공업의 첨단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1940년에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전면 개관했습니다. 최고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10만 달러를 들여 만든 산타페 철도 모형이었습니다.
이 모형 전시 오픈식에서 로우는 오늘날과 같은 분쟁과 불확실성 시대에 미국적 생활 양식이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서야 하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철도 외에 다른 기업도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로우는 매력적인 전시를 구상했습니다. 기술과 관계가 없는 전시도 매력 요소로서 도입을 했습니다. 세계의 크리스마스 Around the World는 그러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12월은 박물관 방문객이 많이 줄어들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세계의 크리스마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박물관을 화려한 극장처럼 꾸며서 관람객이 단골처럼 몇 번이라도 보러 오도록 관람객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전시 라벨은 알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폐관 시간에는 오늘은 끝났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폐관 시간 5분이 지나서부터 조명을 서서히 어둡게 했습니다. 박물관 내 금연은 관람객의 평균 관람 시간, 방문객 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제했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리플렛을 제작했습니다. 이 리플렛을 방문객에게 배포해서 주소, 연령, 성별, 직업, 박물관 방문 횟수, 전시했으면 하는 주제, 공업 제품을 기입하도록 했고, 이 박물관을 한층 좋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어주세요 라는 항목까지 넣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의 견학 관광을 권유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고 학교 교과과정 일부로 박물관 견학을 포함시켰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추진하는 박물관 관광을 좋아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은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을 방문한 학생은 부모와 함께 재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물관의 가이드 배치, 과학게임 완구 판매점 설치, 박물관 기념품 가게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서점을 박물관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적지 않은 전년도에 비해 17만 달러 감소했고 1941년 방문객 수는 약 96만 명으로 전년도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시 국채를 사는 전시 주부, 영어로 The Homemaker and the War 전시, 민간 방어 체제, 시빌리언 디펜스 전시, 영국군 무기 기념물, 브리티시 워 렐릭스 라는 주제 전시가 있었습니다. 로우는 상륙용 주정 업체로서 유명한 히긴스사에게 마린 룸 전시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상륙용 주정뿐 아니라 구축함 해도실, 척거기, 대잠폭탄, 수레 등등을 함께 전시하는 양식입니다. 이 전시회는 시민뿐 아니라 시카고 대학 등의 대학에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다수 방문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육군 통신대 훈련의 일부로서 물리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적십자에서 부인 훈련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박물관의 주정물 공방에서는 군수품이 생산되었고 박물관은 타이어 등의 공출 기증에도 협력했습니다. 또 박물관 건물 일부에서는 시카고 대학 과학자들이 원자폭탄 개발 맨해튼 계획을 위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어는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을 성공시켰습니다. 관람객의 평균 방문 시간은 1940년에는 55분이었던 것이 1942년에는 192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간 관람객 수는 1942년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947년에는 수학, 농장, 경이로운 성장, 모톨라마라는 세 가지의 매력적인 주제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이해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 수는 13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로어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시카고 철도 페어, 시카고 레일로드 페어와 공학 100년제 개최를 추진했습니다. 전자는 1848년부터 운행한 시카고발 서부행 기차 100년 기념으로 철도 회사가 개최한 페어이고 후자는 미국 토목학회 창립 100주년 기념제였습니다. 이미 냉전이 시작되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기업에 대한 불신감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감정이 팽배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 거대 정부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로어는 공학 100년제를 사기업과 미국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장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 100년제는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서 개최하였고 당시의 표어는 달성 혹은 성공으로 표기할 수 있는 영어로 accomplishment였습니다. 전시의 사명은 과거의 성공을 제시하고 가능한 미래의 성공을 제시하며 이들 성공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페어 100년제 행사에서도 로어의 대중교육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그 작은 5번째 주제 1950년대까지의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입니다. 1950년대의 전시 성공으로 로어 노선은 견고하게 되었고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기본이 정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민수 생산을 억제해왔던 미국 경제는 전쟁 후에는 활황을 거듭했고 소비 붐이 일어났으며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시카고 산업박물관의 기업 참가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번영기는 한편으로 동서냉전기이기도 했습니다. 연간 관람객 수는 1952년에 200만 명을 돌파했고 1950년대 중반부터 250만 명 전후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 규모의 기술박물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인기 전시로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기계 회사인 인터내셔널 하베스트 사이의 수학
농장, 일리노이 대학 의학부에서 협력한 태아가 보이는 투명 여성이 있는 성장의 경이, GM사의 모톨라마,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포획한 독일 잠수함 U-505, 1949년에 개최한 여배우 무어의 요정의 궁전, 그리고 이것이 심장이다. 이것은 당시 세계 최대의 인간 심장이었습니다. 혈관이 통로로 되어 있었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며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위한 음식, 이것은 부화기에 달걀을 넣어 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한 전시였습니다. 독일 잠수함 U-505는 포획, 인양, 운반, 그 비용 조달, 모금 등이 오랜 시간 동안 신문 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만 명이 잠수함 속을 관람했고 1964년까지 50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특별전주제 성장의 경이나 이것이 심장이다 외에 인체 관련 전시를 중점으로 하는 전통이 이 박물관의 특색입니다. 탄광 갱도나 거대 심장 모델 사례처럼 실물 풀사이즈,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거대한 모델 지향성은 독일 박물관 이래의 중화학공업 시대의 기술박물관 전통입니다. 이러한 인기 있는 전시 가운데 몇 개는 오늘날도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박물관에서도 모방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서 싱가포르 과학센터에서는 달걀이 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대공황 이후 대기업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데에 공헌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경기는 되살아났고 이 불신은 현재화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는 소비의 붐이 찾아와 호황이 이어졌지만은 대기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시스템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호황은 기업 시스템 덕분인지 연방정부 주도의 계획과 동원, 즉 거대 정부가 가져온 것인지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재계는 사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캠페인에 힘을 쏟았습니다. 로우는 기업 자체의 홍보와 달리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서 하는 홍보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참가를 권유했고 많은 사기업이 여기에 응했습니다. 1964년에 타임지는 이 박물관에 50개의 기업이 참가하여 전시한 것은 2,500만 달러의 투자에 상당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있어서 만족할 만한 전시 사례로서 GM사의 모톨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GM사는 전시 건설비 60만 달러를 투자했고 또 매년 유지비로 7,000달러를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 지불했습니다. 이 전시는 990평방미터 면적을 차지했고 주제 전시방법에 있어서도 로어의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 참가형 전시였습니다. 전시품 가운데 이륜 브레이커, 사륜 브레이커의
비교, 자동 변속기 외에 60군데에서 관람객이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토로라의 도입 부분에서는 바퀴의 발달사, 자동차 이외의 운송수단 발달사, 자동차 관련 산업을 소개했습니다. 전시는 전날의 메인 도로, 게다가 진보의 홀의 출구에는 GM 관계 제품이 가득한 가게들이 절비한 모던한 거리를 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M 모터사의 역사 전시가 있고 이 회사의 영광을 묘사했을 뿐 아니라 미국 사기업 시스템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과거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킨 6대 발명품으로서 밀링머신, 전기선, 수확기, 전신과 전화, 전등, 자동차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의 발명으로 인해 높은 생활 수준이 실현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인은 세계 인구의 6%에도 못 미치지만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 70%, 전화 50%, 라디오 45%, 철도 34%를 차지하고 비단 56%, 커피 53%, 고무 51%를 소비하고 석유 62%, 옥수수 53%, 쏨 50%, 석탄 34%, 철 30%, 공업 제품 합계 32%를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풍요로움을 퍼센테이지로 제시한 표현은 당시 미국인 사고의 전형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의 결과 미국에서는 피고용자, 주주, 판매자, 소비자가 생산자인 대기업과 일체화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풍요의 원천은 사기업 시스템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이 불가결합니다. 모토로라는 대성공했고 전시 오픈 후 한 달 동안에 12만 1242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시카고는 미국 원자력 연구의 탄생지이기도 하고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서는 원자력 관계 전시가 많았습니다. 원자력위원회의 아르곤 국립연구소는 원자력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한 개구리가 연못에 있는 것을 방사능 측정 계수장치를 가진 관람객이 찾아내는 참가형 전시를 열었습니다. 당시 원포계의 공포가 공개되고 원자력 핵을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전시는 그러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게다가 국무성은 원자력 옆에 히로시마 기념물을 전시해서 원자폭탄 결과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비참한 피폭자들의 모습은 무리를 빚었고 히로시마 기념물은 단기간에 종료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서는 토요일에 원자력 관련 강의를 개설했는데 약 300명의 수학, 이과 교원이 수강했습니다. 1950년대 전반까지는 방문객의 3분의 1이 21세 이하였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남녀 반반이었습니다. 방문객 자가용 번호판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시카고 이외에서 방문을 했고 직업 계층은 폭넓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미국 국무성은 외국
사절 안내 장소 중 하나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을 포함시켰습니다. 인도 수상 네루, 서베를린 시장 브렌트, 일본 왕세자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1955년에는 소련 외무장관 모로토프가 유엔 창립 10주년 행사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미국의 진열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박물관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이 박물관을 모방하는 전시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60년대의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